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두 가지 중요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5곳의 국회의원 보선 지역 중 대구 중남구에서는 이번 보선 때 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여온 임병헌 전 대구 남구청장, 이인선 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도태우 변호사 등 주요 출마 예상자 외에 경북 의성 지역에서 삼선 의원을 지낸 뒤 현재 원외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갑자기 최고위원직을 벗어던지고 대구 중남구 보선에 출마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구 중남구 보선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권 성향 주요 출마 예상자들은 일단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추후 복당의 기회를 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물론 국민의힘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번 재보선에서 탈당해 출마한 인사의 복당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나온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말에 그리 무게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현재 대구 중남구 보선에 출마할 예상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들로서는 국민의힘 인사들 가운데는 김재원 최고위원, 임병헌 전 남구청장, 이인선 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도태우 변호사, 배영식 전 의원, 손영준 국민의힘 대구시당 중남구 청년지회장, 강사빈 전 청년나우 대표, 박성민 윤석열 선대위 청년보좌역, 박정조 미용사회 중앙회 부회장 등 9명입니다. 이 외에 홍준표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최근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는 최창희 현 당협위원장과 함께 백수범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는 정용 전 대구시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한 인사만 해도 12명이고 앞으로 좀 더 등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인사들 가운데 거론되는 인사로는 이서구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두화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마 예상자들의 지금 시점에서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쯤 될까요? 최근에 대구에 근거를 둔 방송사인 TBC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502명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502명 여론조사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흐름을 보는 데는 하나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병헌 전 대구 남구청장이 19.1%, 김재원 최고위원이 18.2%, 이인선 씨가 14.1%, 도태우 변호사가 9.0%, 그리고 민주당의 최창희 예비후보가 9.0%, 이밖에 이명길 4.0, 손영준 3.5, 박정조 1.6, 배영식 1.4, 강사빈 1.0%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중남구 보선과 관련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우선 야권 성향 후보들 가운데는 임병헌, 김재원, 이인선, 도태우 이 4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는 당연히 야권 성향 후보들 가운데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공천을 받을 후보, 그러니까 현재로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최창희 그리고 백수범 이런 예비후보들 가운데 한 명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면 야권의 공천자가 없는 상태에서
여당이 어부지리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선과 관련해 제가 가장 주목하는 인사는 2명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최근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가령 임병헌 예비후보나 이인선 예비후보의 경우 대구 쪽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도태우 변호사는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는 데다가 상당히 대조적인 면이 많습니다. 특히 탄핵 정변 후 지난 5년간 걸어온 길이나 이런 길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비교할 만한 그런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은 1964년 경북 의성 출신입니다. 대구 시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검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고향인 의성이 있는 의성군이 청송 이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된 게 2004년 17대 의원, 그리고 두 번째가 2012년 19대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때도 공천을 못 받았는데 당시 당선자가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17년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역시 그때 재보궐선거에 당선돼서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살펴본 특이한 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7대 의원 지내고 2008년 18대 의원 때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역 의원인데 또 2012년에서 2016년 19대 의원을 지냈는데도 2016년 20대 총선 때 역시 당내 경선에서 또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재보궐선거에서 3선 의원이 되고도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역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을 지내면 다음에 그게 바탕이 돼서 당내 경선을 쉽게 통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재원 의원은 뭔가 좀 없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도 다음 당내 경선 탈락, 또 되고도 탈락.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2016년 공천에서 탈락한 뒤 2016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는데 정무수석 비서관을 하면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도 안 되는 탄핵으로 가는 그 시점에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흔히 김재원 최고위원을 친박이라고 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외지만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표를 좀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이라는 그런 보직을 받았는데, 이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가 제기했던 경선 절차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일축해버리고 황교안 후보와 갈등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당내 몇 명의 인사를 고소했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 자료 파기 등, 그 밖에 재물손괴, 업무방해, 증거인멸, 강요 미수 혐의까지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당시 갈등이 생기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황교안 전 대표를 악취를 뿜어내는 스컹커, 이런 식의 사실 해서 안 될 거의 막말 수준의 말을 했죠. 또 하나는 10월 12일 CBS에 출연해서 당시 당내 경선 절차 그리고 컷오프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자 김재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본 경선 때는 여론조사 당원 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1, 2차 컷오프 당시 결과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11월 5일 최종적으로 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도
설거문이 거의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전혀 공개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11월 8일 공개적으로 김재원 공선단장은 1, 2차 컷오프 결과 공개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국우파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재원 씨가 일종의 공적에 가까운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출마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특히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우파 시민 그리고 지식인 법조인들 사이에서 김재원 씨를 벼르고 있다는 그런 글들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비교할 때 도태우 변호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태우 변호사 선거 캠프가 최근 도태우 예비후보를 소개한 럭키 3번 도태우 예비후보 초간단 소개 이런 선거 홍보물 내용인데 거기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럭키 7 도태우 예비후보 초간단 소개 그러니까 7가지를 지금 소개한 겁니다. 1. 중남구의 아들입니다. 대구고 경상중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모두 대구 중남구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1987년 대구 수석으로 서울공대에 입학했고 서울대 국문과에 재입학해서 1999년 문학동네 소설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정치사상을 공부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2016년 탄핵 난동 동안 최초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청와대 꽃을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승소했고 형사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까지 가서 박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알렸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입은 적이 없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탄핵 정변 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해서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노태우 변호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소위 친박이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어가겠습니다. 3. 문재인을 사형시키라고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9.19 군사회담으로 적국의 국토 일부를 무방비로 내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여적죄는 사형으로만 다스리는 중대범죄입니다. 도태우 예비후보의 첫 고발 후 10,000명이 넘는 애국자들이 고발에 동참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처음으로 고발한 그런 법조인입니다. 이때 김재원 최고위원 뭘 하고 있었습니까? 4.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원 최종 승소했습니다. KBS 강규영 이사의 부당한 해임을 취소시켰습니다. 3년이 넘게 걸렸고 30건이 넘는 복잡한 소송이었지만 1, 2, 3심까지 전부 승소한 장본인이 도태우 예비후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강규영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 완벽하게 이겼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구 인사권 행사한 것과 관련해 패배한 첫 사례인데 그때 변호인이 바로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이때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뒤에 법무법인에 이름 걸고 거기서 아마 일정 부분 경제적 극부를 받았을 겁니다. 어디에 그러냐 하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거기에 적을 걸은 변호사였습니다. 5. 방역 패스 철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백화점과 마트 방역 패스와 서울 지역 청소년의 방역 패스도 없앴습니다. 대구 시민 309명이 참가한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방역 패스 철회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바로 얼마 전에 크게 보도됐던 서울에서 방역 패스 소송, 그래서 이제 큰 물주기를 바꾼 소송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이었고 지금은 대구시장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7번째는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6번째는 16년을 간병한 효자이고 4딸의 아빠입니다. 7번째는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의 태풍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구 중랑구 무공천 결정이 내려지면서 도태우 선거 캠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공천 결정 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진검승부입니다. 진짜 정치하겠습니다. 중남구 유권자 20만 명에게 도태우를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500명의 도태우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도태우 변호사의 선거운동에서 눈에 띄는 중에 하나가 지금 정말 시민들이, 외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확 눈에 띕니다. 그 선거 캠프 사무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거하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편물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대구로 찾아가서 도태우 후보를 돕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번 대구 중랑구 보선의 도태우 변호사 출마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애국 시민들의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도태우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전국 각지에서 도태우 변호사를 지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대구 현지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10% 내외의 지지도,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점점 앞으로 그 지지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민들은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10%라면 실제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도태우 변호사를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이라면 거의 100%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제 이 무공천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구 중랑구 보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야권의 유력 후보는 4명, 그러니까 임병헌, 김재원, 이인선, 도태우 이렇게 4명, 그리고 여권에 공천받는 누구, 이렇게 5파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